이제 강의 내용을 갖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평가랑 관련돼서 두 가지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평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양적 평가 또는 통제된 실험 평가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오늘 이야기할 현장 평가 또는 정성적인 평가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앞뒤가 이렇게 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평가를 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정량적인 평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평가를 이번 주에 할 정성적인 평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그게 이 HCI 쪽에서 우리가 보통 UX 평가를 한다 또는 UX 리서치를 한다 라고 하면은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은 대학원 때는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한 학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서 또 한 학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갖다가 본인이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평가를 갖다가 겸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량적인 사람이에요. 그 트레이닝을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박사를 했던 학교가 모든 게 다 숫자로 얘기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 제일 첫 번째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 편미분 방정식이 왜 필요하냐? 모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기본은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숫자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내 나이 한 50 전까지는 나는 이렇게 말로 하는 걸 잘 못했었고, 그리고 별로 신뢰감도 아직 잘 안 갔었어요. 우리 그래서 유진이 숫자가 나오면 신뢰가 안 간다고 하는데 난 반대로 글만 나오면 신뢰가 안 갔어요. 그래서 숫자를 갖다 되게 그 포커스를 했었었는데, 내가 그러다가 확 바뀐 계기가 이제 그 두 번째 안식년을 MIT를 갔댔어요. 그 MIT에 가서 이제 그쪽에 AI 하는 친구들, 그쪽에서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티칭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수학도 하지만 말도 잘하는구나, 말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무 한쪽 면만 봤구나 지금까지. 이 CMU하고 내 모교인 CMU하고 MIT는 굉장한 그 라이벌 관계인데, 그 라이벌 관계인데 MIT가 조금 낫다라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양적인 것과 함께 질적인 것도 같이 봐야지 우리가 전체 그림을 갖다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와가지고서는 이제 질적인 연구 방법론이나 또는 그런 질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고, 또 실제로 진행도 한번 해봤댔어요. 여러 번 해보았고, 이제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통제된 실험 평가는 internal validity, 내적 타당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던 새로운 학습 방법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학습 방법을 가지고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 봤다 라고 했었을 때, 인터널 밸리디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둘을 비교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요인들이나 또는 내가 미처 몰랐지만
매우 그럴듯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발표한 팀하고 기존의 방법을 갖다가 했더니 발표한 팀 걸 쓴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훨씬 좋았다. 이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좋을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그게 뭐냐? 우리 이 팀에서 우리 수영님, 승아님, 동욱님, 명희님이 만들어 놓은 이 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 그거를 아주 명백하고 다른 잡음이 안 생기게 그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 이게 그 통제된 실험 또는 인터널 밸리디티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제하고 굉장히 절차도 통제하고 아까 우리 팀 프로젝트 발표할 때도 봤지만 실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실험에 대한 어떻게 분석할 것까지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관성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이 그 연구 결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식약처나 미국의 FDA에서 하는 확증적 임상시험이에요. 그 식약처나 미국 FDA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하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근감소증 치료제가 진짜 근감소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를 그 어떤 바이어스도 끼지 않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한 절차 그리고 방법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반면에 이제 오늘 수업을 할 현장 평가는 정반대예요. 현장 평가는 external validity,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연님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학습 도구들이 강남 대치동 애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대구 청송에 있는 애들한테도 효과가 있다. 뭐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중간고사 때도 도움될 뿐만이 아니라 학기말고사 때도 도움이 된다. 즉 여기서의 핵심은 이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우리 이 팀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엑스터널한 밸리디티,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방법도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성적인 방법, 즉 말과 글로써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를 갖다 진행을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발표 자료를 만들 때에는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의 성격을 봤었을 때 우리는 정성적인 현장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의 성격상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용자의 특성 그리고 그 사용자가 하는 과업 그리고 그 사용자가 처한 환경을 봤었을 때 현장 평가는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하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컨트롤된 평가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두 가지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의 키워드는 물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각각의 평가 방법에 대한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가장 키워드는 우리가 지금 만든 타겟 시스템의 성격상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배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갖다 진행하는 것인가 라는 저스티피케이션을 만들고 그게 실제로 그냥 책 보고 외운 사람들하고 이걸 수업을 듣고서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의 차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현장 평가와 통제된 실험실 평가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서 쓸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허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실험 평가는 아주 최소한으로 하겠다.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에 우리는 B2C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현장 평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소로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의 성격에 맞는 그런 평가 방법을 가져가겠다.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처방전 베이스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거나 또는 어떤 관계기관이 허가해 주는 그런 허가를 득해서 이 규제된 시장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널 밸리디티를 높이기 위해서 실험평가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 우리는 현장 평가는 뭐 극단적인 케이스이지만 할 필요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과 지난주에 한 내용은 이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 해당되는 디지털 프로덕트의 평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점을 전체적으로 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전체적인 현장 평가라는 것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먼저 우리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실제 성능 분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미국 FDA가 제안한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성능 분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는 평가고, 그 다음에 이제 HCI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방법, 그걸 갖다가 할게요. 결국 핵심은 요 세 번째 HCI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과 이번 주에 했던 것들 사이의 차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는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뭔가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몇십 명 데리고서, 그리고서 그 각각의 아까 우리 발표한 팀에서는 2x2 팩토리얼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4그룹인데 그 4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실사용 평가는 현실 환경에서,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는 거죠. 일부러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통제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뭔가 자극을 주고 중재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관찰적인 성격이 더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인구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상당히 더 큰 참가자 수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하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 현장 평가 같은 경우에 3,000명을 데리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90명, 100명, 요번에 MJ 하버드 대학하고 하는 임상평가가 96명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96명 대 3,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이쪽은 확률 배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적절한 대상군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하이에서 하는 3,000명은 마포 성산동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 뭐 통제를 한다든지 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갖다 할 텐데, RWD라고 하는 컨셉이 있고, 그 다음에 RWE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RWD는 Real World Data의 준말이고, RWE는 Real World Evidence의 준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Real World Data를 수집을 해서 걔를 가공을 해서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만들어내요. 그 뭐 디지털 헬스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에서 하고 있는 뽀미라고 하는 서비스는 대구 교육청에 있는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번에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요. 그럼 그 800명의 아이들이 뽀미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 담임 선생님의 리포트 그리고 그 부모들의 리포트 이런 것들이 다 리얼 월드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얼 월드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컬렉션을 해가지고 이 리얼 월드 에비던스라는 거는 폼이라는 시스템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 좋은 생활 습관을 갖다가 얻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에비던스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헌을 읽다 보면은 RWE, RWD 이런 내용들의 명칭이 자주 나올 거예요. 자주 나오고 이게 이제 요새 특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이런 웨어러블들이 지지난주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웨어러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해졌고 이런 스마트워치도 있고 여러 가지 링도 이제 나왔고 그리고 글래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스마트폰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를 특히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지고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실사용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실사용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표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번에 수주했던 것 중에는 가장 큰 산자부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간 생태계 에비던스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순간 생태계 중재를 갖다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게 뭐냐면 주로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해 충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루에 막 10번을 손을 이 팔목을 긋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이런 자해하려고 하는 충동이 막 올라올 때 그때 빨리 그걸 갖다가 캐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시에 맞는 그 인터벤션 중재를 갖다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갖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압이라든지 또는 그 하트레이트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든지 아이 무브먼트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 쭉 수집하다가 이 사람 지금 상당히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인터벤션을 갖다가 접시에 줄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런 실세상에서의 데이터 컬렉션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RWD나 RWE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실제 성능 분석 또는 실세상 성능 분석 RWPA라고 하는 거는 Real World Performance Index예요. 그래서 이거 RWPA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이제 미국 식약처가 가만히 보니까 디지털 헬스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처음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확증 임상을 통해서 지난주에 했던 통제된 시험을 통해 가지고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걸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미국 FDA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허가를 줘서 실세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성이 돼서 실제로 판매가 돼서
실제 세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걸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니네는 허가 취소야. 이런 무시무시한 기준을 갖다가 평가 기준을 내세웠어요. 그게 RWPA.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 평가 중에서 가장 엄격한 현장 평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거를 독일 정부도 발표를 했어요. 독일 정부에서는 기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갖다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허가를 갖다 준 제품에 대해서 실제 사용 현장에서 사용한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졸업한 다음에 현업에 가가지고 제가 김진우 교수님 수업에서 RWPA 배웠는데 이번에 저희 프로덕트에 그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잘린다고 그랬죠? 네, 가차없이 잘리지. 저런 애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잘릴 거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FM이기 때문에 이 FM을 참고로 해서 이제 여러분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는 그 현업의 사정에 맞춰서 생략할 건 생략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줄일 건 줄이고 해가면서 사용해야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요 기준대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는 자살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FDA나 독일의 기가나 또 프랑스나 요번에 또 가가지고 미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 보건성하고 미팅을 했었었는데, 그 영국 보건성 이런 데들이 다 그 제품 출시 후에 실제 세상에서의 평가 방법, 정성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있는 여러 실제 건강 분석, 사용자 경험 분석, 그 다음에 제품 성능 분석 이렇게 세 군데. 그렇기 때문에 HCI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게 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자 하는 게 이 HCI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평가 항목들은 다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RWPA에 있는 평가 항목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HCI의 프레임워크에서 바라보면은 그 RWPA나 기가나 영국 보건소 NIHS인데 영국 보건성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가 기준이 그 HCI가 바라보고 있는 세 가지 기준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유용성, 사용성, 그리고 신뢰성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배웠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요 밑에 있는 거는 RWPA의 세부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 관련된 항목들, 사용성 관련된 5개의 항목, 그리고 신뢰성과 관련된 3가지 항목들은 다 각각이 이 우리 HCI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뢰성, 사용성, 유용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갖다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HCI적인 입장에서 유용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현장에서 사용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신뢰성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를 그냥 없는 데서 만들어낼 게 아니라 가장 엄격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RWPA나 기가나 그리고 NIH에 있는 평가 기준들을 가져와서 쓰게 되면 우리가 HCI적인 입장에서도 최적의 경험을 해줄 수 있고, 또 이 관계 당국 입장에서도 허가를 갖다 주거나 또는 등록을 갖다가 유지시키는데 그 중요한 리얼 월드 에비던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아이템들을 갖다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템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갖다가 하나씩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유용성이죠. 우리는 usefulness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effectiveness라고 얘기를 갖다 하기도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분야는 유효성하고 환경 적합성이에요. 이 영어는 굉장히 다른데 한국말은 되게 비슷해서 헷갈려요. 네. 이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efficacy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 적합성이라는 건 suitabil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만든 시스템이 원한 목적으로 하였던 그 가치를 제대로 잘 제공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확인하는 게 유효성. 그리고 여기에 환경적합성이라는 건 이걸 갖다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느냐를 갖다가 평가하는 것. 그게 환경적합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efficacy, internal validity를 되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고, 얘는 external validity,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느냐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평가하는 방법과 단계는 이미 그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져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 시스템에 맞추어서 그 단계를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 임프로바이제이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이미 가장 이제 그 FM적인 방법이 미국 FDA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갖다 좀 뭐라고 그러죠, 라이트한 버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은 변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유효성 평가하는 단계는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매우 달라요. 지난주에 했던 거는 그룹을 나누고 그룹에 인터벤션을 주고 그 그룹 간에 이런 차이를 보고 이런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위험 파악, 두 번째 단계가 사용 적합성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 통제 수단 평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사용자한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 를 갖다가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가 우리 지난번 신뢰성 챕터에서 얘기했던 리스크 매트릭스. 이 리스크 매트릭스를 실제로 여기서 그려서 발생 빈도하고 그 데미지의 크기를 가지고서 1, 2, 3, 4, 5등급으로 나눠서 각각 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만큼 이게 줄 수 있는 효과는 뭔지라고 하는 걸 갖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효과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형태로 리스크를 갖다 통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정성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용성 평가가 이렇게 진행되는 반면에 환경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용 오류를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실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봉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갖다가 다양한 환경에서 평가를 갖다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유용성에 대한 시스템 평가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하자면, 실제 사용 환경 평가는 실제 환경에서 컬렉트한 리얼 월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유용성 평가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유효성, 에피카시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적합성 평가를 갖다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걸 갖다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용 오류를 범하는지, 그리고 그걸 하면서 실제로 어떤 베네핏을 얻고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베네핏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측면으로 평가하는 것, 그게 이 IWPA 또는 실제 환경에서의 유용성 평가 방법